안녕하십니까. 닷달장 이승윤TV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간만에 책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불교 철학 책을 읽었는데요. 책이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책을 차마 알기 쉽게 소개할 자신이 좀 지금은 없어서 아주 또 그 책을 읽느라 또 책을 머리도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예전에 읽었던 책과 최근에 읽었던 책이 좀 비슷한 내용의 두 책이 있어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의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하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지갑, 또 하나는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심이 있습니까? 부심이란 게 어떠한 것에 대한 가치나 능력을 믿고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갑자기 경제, 부에 관한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 가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분들 그리고 일상 사람들, 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부에 관한 얘기를 간혹 하게 되거든요. 그때 보면 내 자신에 관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면 만족할 것인가에 관해서 재밌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게 삼선짬뽕을 먹고 싶을 때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책을 사서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 그거에 아무 꺼리낌 없이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력만 있으면 저는 부자라고 이제 환자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사실 경제력이란 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많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그런 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차부심이 있기도 하고 시계에 관해서 끌리기도 하고, 남자들은 차나 시계에 대해서 많이 그런 거에 좀 로망이 있죠. 저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꼭 하나 강하게 집착하는 게 지갑입니다. 지갑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갖게 됐고, 그 지갑에 대한 부심이 있습니다. 지갑을 관리를 잘해야지만 부를 얻을 수 있고, 약간 그런 나름의 컴플렉스면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징크스라면 징크스 같은 지갑 관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했던 책이 처음에 부자는 왜 장지갑을 쓸까 였던 책이고요.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지갑이라는 책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약간의 이제 자영업을 하셨는데 항상 장지갑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장지갑을 항상 쓰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런 장지갑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또 지갑에는 항상 현금 30만 원 이상,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 그 당시에 가치로 따지면 지금은 한 1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항상 그 정도의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말도 기억이 나고요. 오늘은 이 두 책에 관해서 지갑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 이 책은요, 사실 이 책을 제가 개원하고 2, 3년 정도 됐을 때 읽었던 책이고요. 이 책에 관해서 되게 약간 좀 쇼킹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갑에 대한 철학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지갑 관리에 대한 나름대로 철칙을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장지갑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철학, 지갑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나 행동 습관들이 이제 유지를 하게 됐고, 최근에 읽었던 이 책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대한 철학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 또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어 있는데, 한번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 이 책을 먼저 가볍게 빨리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왜냐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책보다는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지갑이라는 책을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 두 책 모두 다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 이 책을 꽤 2010년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쇼킹했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먼저 이 책을 쓴 가미다 주니치로라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세무사예요. 세무사고, 그 많은 부자들의 클라이언트를 모시면서 지갑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하게 되고, 부자로 살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지갑을 좀 봐도 되냐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나서 지갑을 보면서 하나의 항상 뭔가의 그 공통점 같은 거를 느낀 책을 적은 거예요. 숫자를 좀 보면 되게 재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연봉 200배의 법칙이 나와요. 연봉 200배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지갑의 구입 가격 곱하기 200이라는 숫자가 바로 지갑 주인의 연봉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무사인데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지갑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지갑에 대해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클라이언트니까 스스럼없이 질문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그 지갑의 구입 가격 곱하기 200이 연봉, 그 사람의 지갑 주인의 연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좀 솔깃하죠. 저도 사실은 이 글을 보고 바로 장지갑을 바꿨는데요.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 해가지고, 지갑이란 말하자면 나를 찾아오는 돈을 맞이하는 호텔과 같다. 지갑 관리를 꼭 잘하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저는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읽으면서 이미 저한테는 체화가 됐던 내용인데요. 지갑이 뚱뚱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좀 못 견디하는 이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절대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건 절대 넣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반지갑은 절대 안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약하고 싶다면 비싼 물건을 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에 보면 또 부자에 대한 철칙, 부자들의 지갑 사용 규칙이 나오는데, 새 지갑을 샀다면 현금으로 100만 엔을 넣어본다. 둘째, 지폐는 아래 위를 가지런하게 맞춰 놓는다. 셋째, 5,000엔짜리 지폐를 가능한 많이 넣는다. 넷째, 동전은 동전 지갑에 따로 넣는다. 그런 말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돈은 새 돈을 항상 쓰라고, 보관하라고, 지갑에 넣으라고 얘기했고요. 돈을 걸릴 때도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돈에게 인사를 하고, 세금은 기분 좋게 내라,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읽고 저는 장지갑을 쓰게 됐고요. 장지갑의 모든 자질구레한 카드를 다 없애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지갑, 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은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책 중에 이 책에서 가장 쇼킹했던 내용은 그 지갑을 샀을 때 그 지갑의 액수 곱하기 200이 그 지갑 주인의 평균 연봉이었다라는 말이 되게 쇼킹했는데,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지갑, 이 책에서는 제일 쇼킹했던 말이 지갑에는 신이 깃든다라는 말이었어요. 좀 쇼킹하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아사노 미사코라는 사람은 돈과 사랑을 불러주는 행운의 컨설턴트였대요. 이 책을 소개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둘 다 일본인이 쓴 책이에요. 사실 제가 일본인들의 책을 그런 종류의 책만 읽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에세이 같은 그 사람의 삶의 보고 느낀 점을 쓴 책들이 저한테는 되게 가볍게 읽기도 좋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7,000명의 15년 동안 7,000명의 이상의 행운과 운명 컨설팅을 하면서 지갑에 대한 많은 교육을 시켜줬다고 해요. 그래서 지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당신의 지갑은 틀림없이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7,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운명 컨설팅 해본 결과 지갑에는 분명히 신이 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지갑에 신을 잘 모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이 사람 역시 수많은 셀러브리티를 만나면서 공통점이 있었대요. 지갑이 하나같이 무척 깔끔하고 전부 지폐는 신권이었고 동전 지갑을 따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딱 한 장만 놨고요. 다들 장지갑을 썼다고 합니다. 네. 장지갑을 써야겠죠. 저도 사실은 이거 2010년도에 장지갑을 구매를 하고 나서 되게 그걸 소중히 쓰고 있고요. 그래서 부자의 지갑에는 항상 신권이 들어있다. 왜 신권을 쓰냐고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봤더니 신권은 에너지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권을 쓰면 상대가 기뻐하게 되고 이거는 마음 접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갑의 신은 복의 신이고 따라서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돈은 물론 지갑도 소중히 잘 다룬다. 그래가지고 지갑을 그런 부자들의 지갑을 쓰는 사람들의 항상 패턴 중에 하나가 돈을 낼 때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었어요.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지갑을 무척 정중하게 다루었고 지갑 안도 항상 깔끔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지갑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납니다. 지갑은 당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돈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인생이 술술 풀리기 바란다면 먼저 지갑 속을 깨끗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갑의 신과 돈은 애인 사이이기 때문에 지갑의 신은 사랑하는 돈을 잔뜩 불러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은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수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갑에 항상 이 책에도 나왔고 이 책에도 나온 말이지만 지갑에는 항상 100만원권 정도는 100만원 정도 항상 넣고 다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먼저 나를 위해 쓰자.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못 모으고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돈이 다 사라지고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좌에 자동이체를 처리해 놓고 그 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를 보면 모두 내가 아닌 남에게 먼저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힘들게 번 돈을 가장 먼저 남을 위해 쓴다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자동이체 이런 걸 하지 말고 항상 나를 먼저 제일 쓰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핵심은 우선 당신부터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돈을 쓰면 돈이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쌓아둘수록 돈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로 쓰는 돈은 낭비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옷을 사러 가자가 아니라 멋진 옷을 사러 가자라고 생각을 변환해 보세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밥을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고 맛있는 술을 마시러 가자라고 생각을 변환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라고 말하면서 쇼핑하지 말고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정말 갖고 싶은 것만 사자라는 말이 여기 이 책에도 나와 있고요.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돌려입기 외출복을 여러 벌 장만하느니 궁극이 한 벌만 사는 편이 낫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게 되면요, 돈을 모아서 정말로 마음에 드는 흡족한 한 벌만 사게 됩니다. 되게 이제 명품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명품의 가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자주 쓰는 것이지만 가장 좋은 거를 사서 아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절약을 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게 돼요. 그게 저는 명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정말 좋은 말이 나왔는데요. 사람은 정말 원하는 것,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손에 넣으면 이것저것 다 갖고 싶다는 무력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걸 사는 데 있어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이게 LG 구본무 회장님의 원칙이었던가?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5년 이상 쓸 물건이라면 자신의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거를 쓰래요. 그래야지만 아껴 쓰고 오래 쓰고 절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갑의 신과 친해지기 1단계 돈, 사랑, 선언. 재밌죠? 필독. 이것이 바로 돈과 지갑의 신을 당신의 포로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돈은 매우 정직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곳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날라다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돈을 향한 당신의 호감과 사랑하는 마음을 돈에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귀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적절하게 씁니다. 돈에게 미움받는 사람은 이런데요. 돈은 소홀히 다루고 돈 따위라고 말하면서 멸시하고 돈을 낭비하고 목적 없이 소비하고 충동 구매하고 나중에 아깝다고 애석해하면서 돈을 후회를 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돈을 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 낭비,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그냥 먹기만 하면 소비입니다. 폭식이나 홧김에 먹으면 낭비입니다. 정말 먹고 싶은 것, 몸이 기뻐하는 것을 먹으면 투자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정말로 먹고 싶은 것, 몸이 기뻐하는 것을 먹으면 투자라고 하는데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몸이 기뻐하는 것을 먹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맛에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이 글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 깊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면 돈에 하는 투자, 자신에게 하는 투자 두 가지가 있는데 돈에 하는 투자는 말 그대로 돈을 늘리기 위해 하는 투자 행위, 주식, 뭐 금, 토지, 주택, 가상화폐 이런 걸 하고 자신의 투자는 자기 투자라고 뭐 수업을 듣는다거나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뭐 어떤 강의를 듣는다거나 그러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투자를 할 때 와 비싸네 싼 피부 관리실로 가지 뭐 라는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의 에너지가 실리지만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가격에 연연하면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으면 자기 투자가 아니라 단순한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흡족하게 돈을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맛에 돈을 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밥을 먹거나 기분 좋게 식사를 사거나 그러면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맛에 돈을 벌지.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나 브랜드에 고려하지 말고 품질, 가게, 서비스, 접객 태도 등이 만족스러웠는지를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고를 때 기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했고요. 절대 돈이 없어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돈이 없어는 돈을 멀어지게 하는 악마의 주문입니다. 말에는 혼이 깃들어 있고 그래서 특별한 힘을 갖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카드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카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현금으로만 구매하는 버릇을 들이십시오. 돈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먼저 딛고선 것을 굳히고 말버릇을 고치면 반드시 돈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지갑의 신에게 사랑을 받고 금전운도 올라옵니다. 산 돈과 죽은 돈의 운명 바로 여기서 갈린다 해가지고 돈은 돌고 도는 것이란 말은 진짜다. 예로부터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돈이 친구를 잔뜩 데리고 올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산 돈을 써야 합니다. 산 돈이란 살아있는 돈, 즐거워하며 긍정적인 기분으로 쓴 돈은 산 돈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말했죠. 이 맛에 돈을 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겁게 소비를 하게 되면 저는 그게 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만족하며 쓴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 실려 생기가 넘친 돈을 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 돈을 쓰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끔 죽은 돈을 썼다고 쓸 수도 있어요. 뭐 옷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안 좋았거나 그럴 때는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세일이라고 샀는데 손해만 봤네.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실패했네. 그래도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갑의 신을 공략하는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원칙, 지갑을 무조건 신권으로 채워라. 제가 한번 앞에 목차로 돌아가서요. 한번 볼게요. 절친이 되어보자. 지갑의 신을 공략하는 7가지 원칙. 지갑 속에 무조건 신권을 채워라. 사실 이걸 전 지키진 않아요. 신권 채우기가 사실 힘들는데 앞으로 해보려고요. 다만 지갑에 항상 100만 원은 넣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 100만 원은 항상 자꾸 새로운 100만 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돈이 돌아야 되니까. 이 원칙, 영수증과 명함 지갑에 절대 넣지 마라. 저 역시
영수증과 명함을 지갑에 절대 넣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카드를 지갑 속에 넣지 마라. 지키고 있고요. 매일 지갑에 지갑 침대에 쉬게 해주자. 여기서 저도 한 수 배웠는데 저 역시 지갑 침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지갑을 쉬게 해주는 나름대로의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제5원칙,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법 최고의 주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자기 개발서에서도 정말 꼭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갑의 신이라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일상 삶에서도 이런 말은 자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6원칙, 소액 대출하지 않는다. 지키고 있고요. 제7원칙, 비상금을 마련하지 마라. 비상금을 마련하지도 않지만 비상금이 이렇게 안 좋은 의미인지 부정타는 의미인지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권은 사람을 설레게 하고 그러한 에너지를 모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매달 한 번씩 모든 돈을 신권으로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권은 세종이 특유의 서로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은 돈을 정중히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수증과 명함을 지갑에 넣지 마라. 동전도 마찬가지고요. 할인 쿠폰, 영수증, 그리고 지갑을, 저도 어머니가 주신 부적이 있는데 부적은 딱 하나만 넣고 다니라고 하고요. 지갑의 주인은 카드가 아닙니다. 지갑은 어디까지나 돈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고, 포인트 카드 절대 넣지 않는다. 여기 나왔죠. 지갑은 카드의 수납처가 아닙니다. 현금 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드. 저는 신용카드 딱 2개만 넣고 다니는데 치과용 사업자 카드랑 개인 현금 신용카드 이렇게 딱 2개를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카드는 많을수록 지출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시는 분은 아셨을 거예요.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딱 한 장만 가지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좀 고치려고 하는데 지갑에 충전식 교통카드를 넣어두지 말라고 합니다. 지하철 개차역을 통과할 때마다 지갑에 누르게 되면서 지갑이 상해버린다고 합니다. 여기도 재밌는 말이 있는데 지갑을 지갑 침대에서 쉬게 해주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쉬게 해주면 금전운이 좋아진다. 그래서 지갑 침대에 관한 내용은 제가 더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 좀 자세히 얘기해보면 지갑도 휴식이 필요하고 느긋하게 자게 해둬야 된다. 그래서 놓는 장소로는 자신의 침실 조용한 붙박이 장소 혹은 방위는 북쪽이랑 북서쪽이 좋다고 해요. 거기가 재물을 관장하는 방이라고 하고요. 돈은 외로움 타니 한 군데에 모아두라고 했고 단 인감은 따로 보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갑 침대는 허리보다 높은 곳에 두는 게 좋고요. 깨끗한 천을 깔아주는데 굳이 따지면 흰색이랑 보라색 천을 까는 게 좋다고 합니다. 흰색은 리셋을 상징하고 보라색은 최고의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매일 지갑 속에 정돈하는 행위는 하루를 정중하게 사는 마음가짐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저도 매일 지갑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주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당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주문입니다. 의식적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이 사랑과 돈을 끌어당겨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자주 하죠. 소액 대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꼭 금융권에다가 대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점심값 지금 없으니 다음에 계산하자. 편의점 갈 때 주스 좀 사다 줘. 나중에 갚을게 등등 작게 빚지는 습관. 이런 걸 하게 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쌓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흔들게 되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비상금을 마련하지 마라.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돈을 감추는 행위고, 돈을 감추는 행위라면 돈을 감추는 행위이면서 돈이 돌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지갑의 신은 오픈 마인드를 사랑하고 돈은 풍요롭고 열린 마음에 흘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이 났고, 여기서는 또 이 책은 또 재밌는 게 전에 읽었던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 책과는 다른 게 지갑 구입법과 관리법이 있는데요. 지갑은 길일의 사자라는 말도 있고요. 재밌죠? 그래서 천사일, 뱀의 날, 호랑이 날 이런 날이 있나 봐요. 그리고 돈을 뽑기에 가장 적합한 날은 금요일이고요. 화요일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밌죠?
부위가 높은 장소에서 지갑을 사자. 부위가 높다는 말은 뭐냐면 토지의 에너지가 높고 에너지를 분출할 장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토지 단가가 높은 곳. 굳이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장지갑을 살 거면 강남의 가장 좋은 비싼 땅에 있는 매장, 도산공원의 에르메스 매장에 산다거나 그런 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10년 전에 장지갑을 살 때 에르메스 장지갑을 샀는데 우연찮게 저도 도산공원 점에서 샀거든요. 되게 이 부분을 읽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아울렛이나 세일 상품은 사지 않는다.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걸 사면서 더 소비를 하게 돼요. 쓸데없이 돈을 쓰게 되고요. 장지갑과 반지갑 중에 지갑의 신이 좋아하는 것은 단연코 장지갑입니다. 그리고 반지갑은 지폐가 반으로 접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엉덩이를 깔고 앉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깔고 앉는 습관은 들이지 말라고 했고요. 저도 반지갑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여름에는 옷차림이 가볍기 때문에 장지갑을 넣을 만한 안쪽 주머니가 없어서 반지갑을 쓰는데, 반지갑을 절대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그렇지, 또 옆 호주머니에 넣지, 절대 엉덩이 지갑에 넣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 책을 읽어서가 아니고요, 지갑이 워낙 비싸고 고가의 지갑을 쓰다 보니까 엉덩이에 깔지 않게 됐어요. 재밌죠? 기본적으로는 장지갑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지폐가 접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지폐는 목, 동전은 금에 해당하고 금과 목은 상극이라서 지폐와 동전을 함께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갑을 사게 되면 안에 자크가 있어서 동전도 넣을 수 있는 지갑은 같이 쓰지 않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 지갑을 쓰면 신의 힘이 배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재밌죠? 비닐 지갑은 꼭 피하라고 하고 있고요. 지갑을 사서 처음에 향을 뿌려서 정화하기도 하래요. 그리고 지갑을 사용하기 전에 신권 100만 원을 21일 동안 지갑에 넣어둔다. 저는 100만 원을 항상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건 다 말 거 없고 뭐 돈에 관해서는 상당히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와이프한테 이름을 할 테니 가급적이면 신권으로 100만 원을 항상 지갑에 채워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이 책에도 이 말이 있고, 이 책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100만 원씩 항상 넣고 다니라고. 가급적이면 5만 원권으로 21일 동안 지속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갑을 사게 되면 이렇게 도향이라는 향나무 가루로 만든 향료를 뿌리고, 그리고 지갑을 사용하기 전에 100만 원 신권을 20일 동안 지갑에 넣어둠으로써 하나의 돈의 신을, 지갑의 신을 부르라는 거죠.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갑 선별법으로 재밌는 것도 있었는데, 적자 경영을 탈피하고 싶은 사람은 경영자에게 추천하는 지갑은 빨간색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빨간색은 화려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돈이 많이 나가기도 한다고 해요. 돈이 좀처럼 모이지 않는 여성 기업가는 업무용 지갑과 개인의 사적인 지갑을 나눠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밌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녹색 지갑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무의 운을 높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윤기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갑의 윤기. 그래서 뭐 인생의 무대를 높이고 싶은 당신에게는 흰색을 추천하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재밌죠? 좀 부끄럽지만 제 지갑을 공개해 보면, 저는 이제 에르메스 장지갑을 쓰고 있어요. 장지갑을 쓰고 있고, 이 지갑을 사게 된 계기는 사실은 2010년도인가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 이게 이제 그 경제신문, 매일경제인가 그런 경제신문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칼럼을 읽고 나서 바로 사게 됐고, 공교롭게도 도산공원에서 그 당시에 에르메스에서 나온 장지갑 중에서 가장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쓰게 됐고, 보게 되면 저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포인트 카드는 전혀 없어요. 다만 가끔씩 지하철을 쓰게 되니까 교통카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신분증, 그리고 신용 하나는 사업자 카드, 하나는 개인 카드인데 카드를 가급적이면 현금을 쓰게 되면 돈이 빠져나간다거나 지갑을 쓰면서 꼭 잘 돌아가라, 재밌게 나중에 또 보자, 약간 그런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카드를 쓰게 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서 저는 카드에 이렇게 항상 웃는 마크를 항상 표시해 놨어요. 웃는 마크를 표시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서 받는 사람도 계산할 때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요,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부적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행운을 상징하는 2달러 지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상 짜잔, 제 지갑에는 5만원권을 항상 가급적이면 가장 빳빳한 5만원권을 보시다시피 순서를 다 맞춰서 정갈하게 놓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갑에 신이 있다는 등 사실 이런 게 좀 우습긴 하죠. 전형적인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을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인들은 도서관에 잠의 신이 있대요. 잠의 신이 있어서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잠을 못 자게 한대요. 독서실에 여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잠을 자게 되면 잠신이 들어와서 그 독서실에 있는 학생들이 다 자게 되니까 그 정도로 일본은 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지갑의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갑의 신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지갑을 정중하게 소중하게 다루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믿게 된 계기가, 저 역시 뭐 치과를 운영하지만 이것도 자영업이고, 자영업은 매달 수입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함에 대한 거를 대체할 만한 방어 기제로 저는 지갑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마치 굳이 비유하자면 서장훈이 경기를 나가기 전에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결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나름의 그 불안한 수입에 대한 방어 기제로 제 스스로 안정감 찾기 위해서 지갑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일본인들의 그 에세이, 그런 두 작가의 지갑에 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심도 있는 내용의 좋은 책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부자로 사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